안녕하세요, 이소들 희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은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이소를 저희 디밀 스튜디오에 모셔봤는데요. 제가 이런 게 희소식을 최근에 못했었잖아요. 이제 이사를 하면서 샵을 살짝 쉬다 보니까 이런 게 희소식을 못하다가 최근에 제 인스타에 무무를 올렸는데 이소분께서 저희가 화장을 열심히 하는데 친구들이 왜 화장을 안 하냐고 계속 물어본다. 20분에서 1시간 동안 집에서 따라 해봐도 나는 뷰티 유튜버처럼 안 되더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러면 만나서 한번 알려드리고 싶다 해서 급하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스타까지 보시면 이런 기회들이 종종 있을 거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인스타 주소는 더보기란에 남겨둘 거고요. 오늘 뷰티 고민을 한번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화장을 아무리 이렇게 세게 해도 좀 티가 안 나는 게 고민이고 또 약간 단계별로 고민이 좀 많아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런 고민 있는 분들이 어떻게 화장을 하는지가 제가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오히려 그걸 보고 싶어서 사실 초대한 것도 있거든요. 직접 봐야 이소들이 뭐가 고민인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한번 보고 수정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쓰시던 방법대로 해주시면 돼요. 에센스 같은 토너거든요. 그냥 밀어서 바르고 크림? 네. 근데 크림 너무 많이 하면 또 너무 맞아요. 기름져져서 한 요 그래도 정도 확실히 많이 봤어요. 이렇게 바르고 저 옆에서 지금 적고 있습니다. 문제점들을. 양 조절도 할 줄 알고 색을 쓸 줄 알거든요. 이 그 코랄과 핑크를 지금 믹스해서 입가에 있는 푸른기와 눈가에 있는 다크서클까지 잡고 있습니다. 브러쉬가 깨끗하네요. 어제 빨아왔어요. 귀여워. 진짜 근데 좀 감동이다. 진짜 추천해줬던 제품들이 다 있으니까 너무 감동이다. 근데 거의 색이 안 나와. 나 뭐 문제점 찾았어요. 문제점 다 찾았어요 지금. 아까 쉐딩이 티가 안 난다고 했었죠? 네. 모닝 했을 때. 해봐. 재밌다. 나 지금 너무 재밌어요. 이소들이 집에서 어떻게 화장을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좋아하는 톤은 약간 웜한 톤이네. 다 됐나요? 네. 자, 한번 봐주세요. 그거 생각했던 것보다는 티가 약간은 난다. 여기를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뭉친 거 보여요? 이렇게? 흰색? 응. 네. 그러니까 일단 핏보라 발랐을 때부터 이랬거든요. 음. 그리고 눈 보완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잘 안 돼 있어서 이런 거 수정할 거고 보니까 유튜브를 진짜 많이 봤어. 뷰티 유튜브를 많이 봐서 이 순서를 다 알고 있거든요. 양 조절하는 것도 손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이렇게 톡톡 털고 브러쉬 양 조절하는 것도 너무 잘하고 제품도 잘 갖춰 있거든요. 근데 이걸 진짜로 얼마나 터치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양과 터치의 힘을 아예 모르잖아요. 영상이니까. 그래서 안 늘었던 것 같거든요. 얼굴이 메이크업을 한 것처럼 보이려면 베이스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베이스만 깨끗해도 메이크업 완성도가 확실히 올라가는데 지금 메이크업에서 베이스도 중요하지만 수염부터 정리를 해줘야 돼요. 얼굴 전체가 계속 이렇게 깨끗한 느낌이 안 들어서 화장을 열심히 했는데도 안 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수염 정리부터 해주겠습니다. 이것만 정리해도 되게 깨끗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얼굴 분석 타임 잠깐 가질 건데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자기 얼굴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많은 이소들도 보통 뷰티 크리에이터가 중안부를 축소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나도 뭔가 긴 것 같아 라고 해서 코를 이렇게 끊어서 그리게 되고 콧대를 다들 높이니까 나도 콧대 높여야 돼 하고 쉐딩을 넣거든요. 근데 이 얼굴을 봤을 때 내 얼굴에 어디가 들어가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옆에서 봐도 이쪽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앞광대 쪽이 들어가 있고 여기가 움푹 들어가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쉐딩을 이렇게 넣게 되면 코가 더 움푹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만 갑자기 이렇게 누른 것처럼 확 들어가거든요. 코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쉐딩을 이쪽에는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제가 발견했는데, 기초 단계에서 제가 계속 이제 영상에서 두드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두드리긴 두드려요. 근데 이게 그냥 형식상 두드리는 거야. 제가 어느 정도로 두드리는지 느껴봐요. 소리가 다르죠? 네. 내 손에 묻어나는 게 없을 때까지. 손 만져볼래요? 오히려 아까 바르기 전보다 지금 덜 끈적거리거든요? 느낌이 다르죠? 네. 이렇게까지 속에 다 흡수를 시켜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 좀 묻어난 게 있으면 티슈로 닦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핏보라를 써줬는데 이거를 바를 때 얼룩이 다 졌었거든요? 근데 손으로 바르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차라리 그냥 스펀지 이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얼굴 안쪽에서 그냥 안쪽에서 먼저 바르고 잔여물만 옆으로. 네, 이거 스펀지도 음. 구멍이 많이 뚫린 스펀지가 있고 음. 일반 스펀지가 있던데 뭐를 써야 해요? 보시면 이런 스펀지에도 코팅된 면이 있고 안 된 면이 있거든요. 코팅된 면은 커버력을 높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완전 두껍게 올릴 때 그 위에다 쓰는 거고, 보통은 바를 때 이렇게 구멍 있는 부분으로 쓰시면 돼요. 특히 얼굴에 솜털이 많으신 분들은 계속 뭉치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결 따라서 소량씩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화장하기 전에 그냥 생얼로 갈 때는 핏보라를 많이 써도 괜찮은데,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데 내가 솜털도 많은데 양을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 다 뭉치거든요. 그리고 코에는 진짜 소량만, 지금 거의 없을 때 연결하듯이, 그리고 나서 옆으로 퍼뜨려주면 여기는 안 뭉쳐요. 기초에서는 양이 많아서 두드려서 흡수시켰고, 핏보라는 양이 많아서 제가 뺐어요. 요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요거. 진짜 화장을 잘 못하거나 그냥 나는 다 쓰셨으면 좋겠는 게, 초보일수록 양 조절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그냥 크림 같은 제형이라서 얘를 로션처럼 바를 거거든요. 아까 다크서클 가리는 것도 봤는데 이런 살구색으로 가려야 된다는 정보는 알고 있어. 근데 터치를 제대로 안 해.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뚝뚝 손으로 뚝뚝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이 크림을 쓰시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주세요. 우리는 눈이랑 코가 움푹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음영을 없애는 게 포인트입니다. 브러쉬처럼 이렇게 쓸어서 마지막에는 두드려서 밀착. 요렇게만 해줘도 중간에 푹 꺼져 있던 게 살짝 튀어나오거든요. 이 다크서클 크림으로 완벽하게 다크서클을 가리기보다 한 톤 그냥 커튼을 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완전 이쏘 인증템인데 21살이라 했잖아요. 21살이 에이지 20 쓰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쓰고 있다? 요건 이쏘라는 증명이다. 요거 활용해서 알려줄게요. 크림 미스트를 퍼프에다 뿌려서 손등에다가, 그리고 이거 묻히는 건 알죠? 이렇게 묻혔죠? 다 덜어내고 이 힘을 느껴봐요. 진짜 제가 그 김에 참기름 바르듯이라고 했잖아요. 요렇게 해요. 진짜 그냥 진짜 참기름 살살살 바르듯이. 아까 이렇게 밀더라고요. 네. 그게 아니라 진짜 힘 다 빼고. 이 쿠션은 크림 팩트이기 때문에 두드려서 처음부터 바르면 엄청 두꺼워지면서 피부 답답해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손에 힘 빼고 정말 얇게. 그 다음에 손등에 다 덜어내서 그 다음에 이제 수직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이때 커버력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오. 신기하죠? 아, 궁금한 게 응. 이렇게 하면 웃을 때 이쪽에 끼던데 팔자주름에 이거는 어떻게 발라요? 지금 얇게 해놔서 평소보다 덜 낄 거고, 이 부분에는 파우더 해야 돼요. 아. 양이 적게 들어가면 낄 것도 없는 거예요. 브로우 케이크까지 쓴 사람이 사실 드물잖아요. 근데 이걸 보니까 활용을 못해. 이걸 이렇게 묻혔으면 터치를 잘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끝나더라고요. 털이 빈 부분을 먼저 터치를 해주고, 빈 곳에도 이 정도까지 털을 길러야 돼요. 이 정도까지. 여기도 여기까지는 그려야 돼요. 그 다음에 브로우 펜슬로
눈썹이 너무 짧은 거예요. 제가 만났는데 그래서 왜 눈썹을 이제 다듬냐고 물어보니까 친구 중에 눈썹 잘 다듬는 친구가 한번 이렇게 다듬어줘서 계속 다듬고 있다 하는데요. 이 포인트는 눈썹이 눈꼬리보다 짧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지금 눈썹 길이가 눈꼬리보다 짧죠? 그럼 뒤에는 아예 그냥 맨살을 계속 그려야 돼서 더 어려워지거든요. 여기까지는 길러주셔야 된다는 거야. 털이 자라면. 일단 여름 뮤트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 요거는 세비지 모브 컬러입니다. 약간 겨울 쿨톤이긴 한데 여기서 쓸 수 있는 컬러들을 제가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브로우가 지금 컬러가 조금 짙어서 이 컬러를 눈썹에다가 터치를 먼저 해줄 거예요. 좀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그리고 이거 뮤드 신상인데 브로우 카라예요. 이걸로 눈썹을 조금 밝혀줄게요. 만약에 눈두덩이가 넓으신 분들은 눈썹을 좀 또렷하게 그려도 괜찮은데 우린 여기가 좁고 여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를 계속 팽창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밝히는 게 더 좋아요. 너무 어두운 컬러보다는 브로우도 조금 밝게. 이해되고 있어요? 네. 오, 역시. 이거 브로우 카라 할 때 자꾸 음. 살에 묻던데. 그래서 이렇게 덜어줘요. 덜어내고 하면 확실히 좀 덜해요. 아니면 스크류 브러쉬에 묻혀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 메이크업 할 건데요. 아까 보니까 브러쉬를 엄청 큰 걸 쓰시더라고요. 근데 눈두덩이가 넓으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눈두덩이가 좁은데 브러쉬가 거의 다 차지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진짜 답답해지거든요. 근데 특히 쓰는 컬러가 또 음영 컬러다 보니까 눈만 움푹 들어가서 되게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눈두덩이를 조금 더 밝아 보이게 윗부분에는 화이트에 가까운 핑크 컬러를 바르고 또 부어 보이는 거는 막아야 되니까 톤 다운된 컬러로 발라줄게요. 무쌍이신 분들은 섀도우 영역을 정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큰 브러쉬로 하는 게 아니라 눈을 정면에서 본 상태에서 내 눈이 떴을 때 보이는 영역을 작은 브러쉬로 이렇게 미리 잡아놓고 미리 잡아놓은 상태에서 눈 감고 이제 칠해주시면 돼요. 안쪽에. 그래서 내가 쌍꺼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섀도우로 했기 때문에 뭐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은서님 같은 경우에는 눈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안쪽을 조금 더 칠하면서 삼각존을 밑으로 내려야 돼요. 그럴 땐 더 작은 브러쉬를 써주셔야 돼요. 정면을 본 상태에서 눈동자 끝부분에서 여기를 삼각존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약간 일자로 이렇게 선을 긋듯이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밑부분에 애교살로 볼륨을 넣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전혀 보완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언더거든요. 우리 무쌍분들은 쌍꺼풀 있는 사람들의 눈의 화장을 뒤집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부분이 쌍꺼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만들 건데 일단은 갖고 계신 제품 중에서 이것도 제가 정말 열심히 추천해드렸던 제품인데 갖고 오셨더라고요. 여기서 조금 붉은기 있는 컬러를 쓸게요. 이거를 거의 다 덜어요. 그리고 정면 본 상태에서 살짝 웃어볼까요? 애교살 있는 영역에 밑에 이렇게 터치를 해줘요. 그 다음에 밝은 색깔의 섀도우로 애교살 볼륨 있는 부분에 터치를 해줘요. 이렇게 되면 아까 들어간 부분은 음영 컬러로 자리를 잡고 얘가 볼륨처럼 차오르거든요. 그리고 눈을 내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섀도우를 음영을 다 넣는 거예요. 여기가 마치 원래 애교살 라인인 것처럼. 그 다음에 아이라인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였죠? 아이라인 하면 너무 어색해지고 어색해져서? 좀 라인만 따로 노는 게 따로 노는 느낌이라서 그러면 갖고 계신 제품 중에서 요게 있었거든요. 코티드 로지. 이걸로 아이라인을 한번 그리고 거기 위에 섀도우로 그려볼게요. 이 붉은색으로 해도 안 부어 보여요? 아이라인은 선이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대충 선을 먼저 그어줘요. 우리는 여기 점막을 채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라인 선 덮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크림 쉐딩 하고 나서 가루했을 때 지속력이 높아졌댔잖아요. 그 원리랑 똑같거든요. 속눈썹 붙여줘요? 한 번도 안 붙여봤어요. 해보고 싶어요? 아니면 오늘 그냥 마스카라로 하는 거 알려줄까요? 마스카라. 마스카라로 알겠어요. 그리고 이 꿀팁 알려드리면 무쌍이신 분들은 속눈썹이 되게 빨리 처지잖아요. 그러면 양쪽을 뷰러로 찝고 하는 게 아니라 한쪽 찝고 마스카라 하고 한쪽 찝고 마스카라 하고 이렇게 시간의 격차를 두시는 게 훨씬 더 지속력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더에 섀도우를 조금만 더 해줄게요. 일자로. 아까
아까 이거 쓰는 장면을 봤거든요. 정말 소량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크게 믹스를 해서 여기를 밝힐 거예요. 우리 콧대에 쉐딩 넣은 부분 있죠? 반대로 우린 여기를 밝혀야 돼. 이렇게 약간 C 모양으로. 그리고 제가 아까 입가에도 팔자가 더 들어가 있어서 입이 더 나와 보인다 했잖아요. 여기도 조금 밝힐 거예요. 피부 결 방향대로. 진짜 소량만. 이 쉐딩 넣어주는데도 밝히는 거예요? 우린 코가 좁아요. 그리고 코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이럴 때 코에 쉐딩이 잘못 들어가면 엄청 굴곡져 보여요. 근데 이거 우리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메이크업의 핵심이에요. 이제 블러셔 해줄 건데 우리 은서님 블러셔가 파운데이션 브러쉬예요.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이거 모공 커버하는 파운데이션 브러쉬. 근데 블러셔의 브러쉬는 훌렁훌렁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막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베이스가 다 벗겨지겠죠? 블러셔 발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파운데이션 브러쉬라서 그래. 이 블러셔는 모브 가든입니다. 이거 여름 뮤트이신 분들한테 너무 추천해드리고 우리는 역광대가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면적을 너무 옆으로 퍼뜨리면 안 돼요. 수직으로 여기를 조금 화사한 컬러로 살짝 해주면 하이라이터 넣은 것처럼 여기가 볼륨이 차오르거든요. 그래서 강대는 이미 볼륨이 있는 상태잖아요. 거긴 터치하지 않고 꺼진 부분 위주로 좀 밝은 컬러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팔자 주름 부분에도 밝은 색상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고 그 위에다가 컬러를 살짝 더 할 거예요. 중앙에만. 이렇게 하면 엄청 얼굴이 부드러워진 인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쉐딩 할 건데 이것도 어떻게 쓸 줄을 몰라 하던데 이렇게 누르던데 이렇게 납작한 브러쉬를 쓸 때는 일단 전체적으로 묻혀서 위아래로 쓴다 생각해주세요. 그래서 광대 부분을 톡톡 그냥 찍어서 옆면만 이렇게 해주고 이건 너무 어두운 색으로 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절대 내 눈에 보이면 안 돼요. 내 눈에 했다는 게 느껴질 정도면 진짜 많이 들어간 거라서. 그다음에 코 쉐딩 부분은 조금 밝은 컬러로 우리는 여기는 아예 건들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끝부분에만 입체감만 살짝 줄 거예요. 이것도 너무 좁아지면 얼굴 말라 보이거든요. 코끝이 너무 뾰족해지지 않게 오히려 전 동그랗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하트 퍼센트 로즈 베이지 펜슬 컬러로 입술 외곽 살짝 정리해줄게요. 그리고 립 라인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메이크업을 했냐 안 했냐가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것만 살짝 해줘도 되게 메이크업을 좋아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딱 나기 때문에 궁금하다고 해서 이거 써볼 건데 롬앤의 뮤트 톤은 다 좋아한다는 컬러 가져갔어요. 우리 여기까지 메이크업을 해줬고 이제 헤어 살짝 정리하고 어떤 게 달라졌는지 확실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소들 지금 저는 좀 깨재재졌긴 하지만 우리 은서님 아주 예쁘게 변신시켜드렸고요. 오늘 하면서 되게 놀라운 포인트들이 많았잖아요. 어떤 게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기초를 이렇게 두드려서 바르는 것도 신기했고 그 쉐딩이 저는 완전 맞아. V자로 해야 되는 줄 맞아. 알았는데 그것도 신기했고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 블러시였다는 게 그걸 너무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저 아는데 자기만의 팁으로 이렇게 어딘가에서 봐서 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걸 몰랐다고 하니까 알려주기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메이크업 진짜 저는 핵심 포인트가 코 쉐딩 뺀 것 같아요. 색조를 다 웜에서 쿨로 바꿔줬고 또 애교살 부분을 확실히 색깔 넣어주니까 좀 화장한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은서님 댓글 예쁘게 많이 달아주세요. 악플 안 됩니다. 알았죠? 잘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